안녕하세요. 주식초보 홍들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2020년 11월 3일에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미국 대선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당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 프라이머리스와 그리고 코커스라는 건데요. 프라이머리스 같은 경우는 쉽게 예비 선거라고 하고 코커스 같은 경우는 당원 대회라고 합니다. 당원 대회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적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거나 논의를 하는 방식이고요. 요 그림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이 예비선거 같은 경우는 직접 투표를 해서 당적이 없어도 됩니다. 투표를 해서 대의원이라는 선출을 하게 돼요. 대의원을 선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스와 코커스가 대의원을 뽑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각 주마다 프라이머리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코커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각 정당마다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대의원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대의원을 뽑으면 그 대의원들은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정당대회를 열게 됩니다. 정당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정당 내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있겠죠. 대통령의 그 정당 후보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명을 뽑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재임을 위한, 연임을 하기 위한 그 트럼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는 부통령을 선출하게 돼요. 부통령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선출은 아니고 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캐멀라 해리스라는 여성분을 지금 지정을 한 상태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그대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쇼맨십도 좀 보여주고요. 아기들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좀 제스처를 좀 취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TV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타이밍이 한 요쯤 되겠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TV 토론회가 다 끝나면은 선거인단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투표를 행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미국은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간접 민주주의에 의한 그 대통령을 투표를 직접 할 그 선거인단을 투표를 하게 됩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간접적으로 나 대신 대통령을 선출할 그런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선거인단 제도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투표가 진행이 되고, 그 선거인단 인원은 총 538명이 됩니다. 그 538명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해서 과반인 270표를 이상을 득표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인단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선거인단은 상원, 각주 50주죠. 50주에서 2명씩 해서 상원이 꾸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100명, 그리고 나머지는 각 주마다 인구 비례를 해서 주어지는 하원, 그렇게, 그리고 워싱턴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도이기 때문에 3명이 추가가 돼서 최종적으로 538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가장 많은 곳은 이 캘리포니아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38명 선거인단의 투표가 대통령을 가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고요. 부통령으로 지목이 된 캐멀라 해리스입니다. 비백인 여성으로는 아마 최초로 부통령이 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는 트럼프 그리고 마이크 펜스입니다.
과거 약 20년 동안의 미국 각 주별로, 스테이트별로 어느 정당을 좀 지지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도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외곽, 그러니까 동해가 아니죠. 자, 이쪽과 그리고 요쪽 색깔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륙이 아닌 동쪽과 서쪽으로는 외곽 쪽으로는 대다수가 민주당, 파란색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것이고 빨간색이 보통 공화당을 지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곽 테두리 쪽이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기반의 주들이고요. 그리고 내륙이 웬만하면 이제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까만 테두리에 있는 것들이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부동표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색깔이 좀 막 바뀌는 그런 곳들이죠. 그래서 이런 곳들이 이번에도 좀 어떻게 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누가 당선이 될지 아직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이었던 2016년이죠. 2016년 트럼프가 힐러리, 우리의 예상을 다 뒤엎고 사실은 저도 이제 힐러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됐죠.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 당선을 거의 확정시켜 준 곳이 바로 요 곳이죠. 이곳. 자,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2012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민주당이 굳건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뭐 위스콘신이라던가 뭐 아이오와, 일리노이는 그대로 민주당이고, 뭐 인디애나, 뭐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정도가 되겠네요. 뭐 이 정도 이런 곳들, 플로리다까지. 플로리다는 아니지만 이곳을 합쳐서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여론조사예요. 보시면은 파란색이 지금 278표,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공화당이 169표, 그리고 부동표가 91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는 270표, 과반을 넘겼어요. 가장 최근이죠. 지금 9월 17일자 여론조사였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 바이든이 될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부동표가 있는 그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여러 곳들이 있는데요. 뭐 위스콘신이라던가 애리조나, 뭐 펜실베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 그런 표를 좀 받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양력과 조 바이든에 대한 양력이 나와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고,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걸 거고, 되게 웃긴 거는 미국은 굉장히 심플하고 뭐 나쁘게 말하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슬로건, 민주당의 슬로건이 헛소리는 이제 그만이에요.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뭔가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거 한글로 바꿔놓으니까 되게 좀 뭔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자, 도널드 트럼프는 정책이 감세입니다. 감세. 그리고 미국을 최우선주의. 그리고 김정은의 우호적.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쓴 거니까 이런 걸 적어놨겠죠. 그래서 북한의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호적이다라는 거고요. 이 반대로 이제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부유층의 감세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층한테는 돈을 더 받겠다라는 거고, 동맹 존중이죠. 동맹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동맹을 굉장히 존중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반북, 대북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독재자다라고 갖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네 가지 선거 시나리오가 각 섹터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고 이제 도식화 해 놓은 거인데,
자, 보시면은 뭐 섹터가 쭉 나눠져 있죠.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부터 해서 뭐 컨슈머 디스크리너리, 그리고 뭐 스테이플, 뭐 에너지, 뭐 파이낸셜, 헬스케어, 뭐 인더스트리얼, 뭐 테크놀로지 뭐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요 이제 섹터는 우리나라에도 각 이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각 컬럼을 보면 이제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거버먼트가 스프레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원과 하원을 두 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원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원제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한번 뭔가 표결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고 이행이 되는 건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양원제,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낼 수 있는 의견이 있고 하원에서 발제를 할 수 있는 의견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원 같은 경우는 재정, 돈과 관련된 거를 하원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그걸 이제 올리면서 상원에서 마지막으로 표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원의 파워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요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상하원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하원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상원을 공화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가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국회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 바이든이 이긴 경우, 그리고 바이든이 이기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싹쓸이하는 상태. 이건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상하원 나눠갖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상하원을 공화당이 싹쓸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지금은 요 세 번째 컬럼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어로 나뉘어져 있는데, 스테이터스 코어는 뭐 현상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지금 현재 정권이 이런 요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 보시면은 이제 스테이터스 코어가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일단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은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렇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컨슈머 디스커셔너리면은 뭐 임의 소비재, 뭐 스테이플 필수 소비재, 뭐 임의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소비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진짜 필수는 아닌 거, 옵셔널한 거고, 이제 스테이플 같은 경우는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자동차 용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스테이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먹는 거, 푸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에너지, 그리고 뭐 파이낸셜, 헬스케어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다 기본적인 영어들이니까 밑에 것들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뭐 레귤레이션, 규제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는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상승 요인을 보시면 돼요. 상승 요인. 자, 그래서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테크놀로지 종목이 위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던가 그런 테크놀로지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뭐 이미그레이션 이슈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막 추방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이든이 되면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테크 기업이라거나 인터넷 기업의 이미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시는 방법은 독일 권류모, 제가 가끔 표현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걸 혹은 윷을 바라신다면 걸 정도를 바라신다면은 이 네 개의 컬럼 시나리오에서 모든 게 다 포지티브인 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이거죠. 지금 스테이플 필수 소비재에서 뭐 임금이라던가 소셜 프로그램, 뭐 세금이 할인이 된다라는 거죠. 세금 할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네 군데 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에서도 똑같이 뭐 임금 상승과 그리고 소셜 프로그래밍 그리고 인컴 텍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인 것들을 좀 본다. 헬스케어에서도 리쇼어링을 하면은 좋은 건 아니죠. 리쇼어링을 하게 되면은 자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쇼어링 같은 경우는 좀 빼시고 보시면 되고. 인더스트리얼도 리쇼어링만 좋네요. 인프라스트럭처. 뭐 요런 거 있네.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는 네 군데가 다 포지티브 성향이 있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인프라는 깔겠죠.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고, 테크놀로지 R&D, R&D 스펜딩, R&D에 쓰는 것들을 리쇼어링 한다.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5G 투자가 다 좋네요. 5G 투자를 다 긍정적으로 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매트리얼도 인프라스트럭처만 포지티브. 그리고 뭐 부동산도 리쇼어링. 이 정도가 아마 이제 걸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유시나 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찍으셔야 돼요. 어떤 컬럼이 될지를 보시고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 보셔요. 부정적인 것과 현상 유지가 되는 것과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을 찍으셔서 좀 예측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까 어디였죠? 요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바이든이 압승입니다. 압승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지인 찬스를 또 썼어요. 네, 그분들 민주당을 지지를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데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고 하네요. 네,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믿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뭐 맨날 트럼프가 뭐 가짜 뉴스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언론사들이 있죠. 뭐 CNN이라던가 폭스라던가 뭐 이런 몇몇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 언론사들에서 굉장히 지금 가짜 뉴스를 많이 생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은 민주당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뉴욕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쪽은 어딘지 아시죠? LA. 네, 다 보시면 다 민주당을 우호하는 그런 주지만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해요. 그것도 무난하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언론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는 접하는 이 여론조사를 믿어야지 되는 건지 정말 저도 좀 헷갈리고 한번 힐러리에 당한 적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 세 번째 현상 유지죠. 결국은 현상 유지가 그대로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쪽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 놓고 이제 종목을 좀 선별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야 요번에 조 바이든이 될 것 같아. 민주당이 지금 요번에 다시 파란 물결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요쪽을 집중을 하시면 되고 트럼프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쪽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종목과 연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걸 선택을 하시고 연결하는 것들은 채팅창에서 우리가 한번 또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시고 또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채팅창에서 또 남은 이야기들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